어제 라떼 주식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드렸죠. 그리고 오늘 그 종목을 샀습니다. 그 종목은 LG전자였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라떼 주식이 뭔지, 그리고 첫 번째 종목은 왜 샀는지 등등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영상, 워렌 버핏 영상, 그리고 향후 우리가 포트폴리오 짤 거거든요. 그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짜는 건지, 왜 그렇게 짜는 건지에 대해서는 올커버 포트폴리오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꼭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라떼 주식은 공교롭게도 최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사실 최근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사는 건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싸기 때문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 굉장히 쉽게 할 겁니다. 그래서 2월 들어서 이 주가가 38% 올랐다. 단기간에 올랐으니 부담은 된다. 그냥 알고만 갈게요. 그리고 주가가 왜 상승했는지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살펴볼 거예요. 투자 판단은 그 정보를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이 뭐냐? 바로 신도리코입니다. 참고로 신도리코는 우리가 26개 업종에 대해서 종목 하나씩 살 거잖아요. 신도리코는 IT 하드웨어에 속한 기업입니다. 왜 신도리코냐? 신도리코가 현재 부채를 갚고 남은 현금성 자산이 7,025억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6,500억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회사를 6,500억 주고 사면 당장 우리는 현금성 자산 7,025억 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보다 낮아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 현재 신도리코 회사를 사잖아요. 그러면 당장 회사의 현금성 자산만으로도 500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약 7%예요. 이 말은 뭐냐? 싸다.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보다 시총이 싸다. 그래서 우리는 산다. 신도리코는 복합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1위 업체고요. 단 이 복합기 산업이 지금 사양 산업이에요. 요즘 대부분 종이를 디지털화해서 보잖아요. 예전처럼 뭐 복사하고 팩스 보내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신도리코의 주요 사업인 복합기 사업은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3분기 이제 누적 매출 기준 돈을 어떻게 벌었냐 봤더니 복합기 소모품 용지로 한 75%, AS 부품 솔루션 이런 게 23%, 즉 복합기를 팔고 나서 그 복합기에 들어가는 소모품과 AS를 통해서 돈을 대부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복합기를 더 이상 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게 또 매출에서 나오거든요. 매출 봤더니 이 뒤에 파란 색깔 색칠로 돼 있는 게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요. 또 빨간 색깔 선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줄다가 최근에서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주는 모습. 즉 신도리코는 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출의 성장률 보시면 여기 중간에 0%를 기준으로 해서 위가 성장, 아래가 역성장한 거예요. 최근 보시면 전부 다 0 밑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즉 최근 매출액은 성장하는 걸 떠나서 역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신도리코 주가 왜 상승이냐? 뉴스 봤더니 상속주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상속주? 참 열심히 말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걸 왜 상속주라 부르냐면 상속과 증여세 과세 기준을 두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불붙었어요. 누가 얘기했냐?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 증여 시점에 맞춰 주가를 낮추려는 관행을 지적했다. 그래서 저PBR 종목을 중심으로 이른바 상속주로 분류되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조금 따져봐야 돼요. 즉 쉽게 얘기하면 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요. 그러면 이 낮춘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야 세금을 덜 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관행을 보여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적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도리코가 현재 3세 체제 상황으로 넘어갔거든요. 여기가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3세 승계. 먼저 요것도 볼게요. 신도리코 GBA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신도리코는 신도 SDR이라는 회사가 지배하고 있고요. 신도 SDR은 또 신도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고요. 그 위에 우승엽 전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3세입니다. 신도리코가의 3세. 그리고 아버지가 우석형 회장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미 우승협 전무, 즉 3세는 이미 신도리코 지배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배 구조상으로 3세에 넘어가기 위해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사항은 아니고 단 나중에 우석형 회장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즉 상속이 일어났을 때 또는 그거를 위해서 증여를 할 때 그때 상속세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낮춰놓은 게 좋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신도리코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미 3세 경영 우승협 전무가 지배구조를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개 승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남은 지분 이전과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해 경영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3세 승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요거 기억하고 갈게요. 즉 3세 체제로 변하기 위한 세금을 내는데 그 내는 걸 아끼기 위해서 주가를 낮추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신도리코 오너 일가인데요. 자, 여기서 우석형 회장이죠. 나이가 1955년생입니다. 71세 정도 됐나요? 그래서 이분이 현재 무언가 상속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물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71세는 아직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당장 상속세를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 거는 뭐 굳이 언제까지 누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어쨌든 주식시장에 항상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우승협 이제 3세죠. 여기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주요 경력 중에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트 루이스 MSF라고 해서 MSF가 Master of Science in Finance거든요. 이 전공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Master of Science in Finance는 말 그대로 재무를 과학적으로 하는 그런 석사인데 학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 하나가 Derivatives라고 해서 상품 거래, 옵션 거래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재무통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담당 업무가 미래사업본부장이라는 거 요 두 가지 기억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지원 씨가 있는데 우지원 씨는 누나인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활약, 이 두 분이 3세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두 가지 포인트 잡고 갈게요. 첫 번째, 우석형 회장이 당장 상속세를 준비해야 될 나이는 아니다. 두 번째, 우승협 전무는 파이낸스를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세 체질 상황이 어떠냐? 이 신도리코가 지금 사양산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3세들은 이 본업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을 확대하는 것 대신 투자를 병행하며 경영권 안정과 자산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무통이고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신도리코의 자산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닌가. 국내외 공장 부지와 사옥을 매각했다. 복합기 생산하고 복합기 부품 생산해야 되는데 공장 부지와 사옥을 매각해버려요. 그런데 그걸 뭘 하냐면 일본 도쿄 상업용 건물과 성수동 부지 매입에 각각 1218억 원, 2200억을 써요. 그리고 직원도 722명이었는데 285명으로 줄였다. 물론 회사가 사양산업이 있다 보니까 직원 줄일 수 있죠. 또 공장 부지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 보면 본업에 대한 고민과 이 본업을 바탕으로 확장을 하는 건 아니고 부동산 쪽을 많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 3세가 신도리코를 더 이상 복합기 전문 업체로서 운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꿍꿍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우회장 자녀들도 경영 컨설팅에 집중하는 듯 본업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실제로 하는 걸 보니. 그래서 회장 딸인 우지원 신도리코 전무, 우승협 전무는 비즈디움이라는 이제 경영 컨설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경영 컨설팅업을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기업 투자 담당 인력도 늘렸다. 아까 백그라운드 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우승협 전무는 파이낸스 전공자예요. 그래서 이 파이낸스를 이용한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리코가 더 이상 복합기 사업으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도리코가 2025년 9월 30일 기사인데 성수도 부동산 2200억 매입했다. 성동구 성수동 2가 277-55번 277-141, 153 요건데 요게 재밌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회사는
중장기적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 부동산을 매입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디냐 봤더니 성수역 2번 출구 앞에 가면 여기 제가 표시해인 정체 땅이 이번에 2,200억 주고 산 땅인데 보니까 신도리코 서울본사 기술연구소 앞에 있는 땅이고 대로변에 있는 땅이고요. 성수역의 이제 핵심적인 땅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요렇게 생겼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땅이 경매로 넘어갔었는데 이 경매에 참여를 해서 약 2,200억을 주고 이 땅을 샀다. 신도리코가. 본업에 대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투자를 하려고 한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투자로 이용하려고 한다. 3세로 넘어가면서 그런 모습이 더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네이버 정통반 들어갔더니 주가 상승한 게 앞에 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상속 때문에 너네 주가 누르지 마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었는데 또 다른 내용이 이 성수동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땅 개발에 대한 개발주 주가가 가기도 했거든요. 근데 뭐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신도리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이 많아요. 그 자산이 많은데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종목은 누가 들어오냐면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25년 7월 정도에 우리나라 행동주의 펀드 중에 밸류 파트너스라는 그런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이 밸류 파트너스가 좀 찔러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리코의 지분 확대를 하고 또 다른 업체와 합쳐서 찔러볼 수 있을까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VIP 자산운용의 이름이 오르내리고요. 11월 기사에 또 이런 게 나와요. 신도리코 3세가 신도 프로퍼티 재팬이라는 걸 설립을 하면서 신도리코의 자산을 프로퍼티 재팬에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니까 VIP 자산운용이 너네 왜 가져가냐 의사록을 요구를 하죠.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보겠다. 즉 이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집어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갈 수 있는지 주주 중에서 누가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찾아낸 다음에 이 회사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돈 많잖아 배당 더 해 또는 뭐 자사주 사서 소각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는 건데 현재 보니까 다 나간 것 같아요. 찔러봤더니 대주주의 지분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나 또는 뭐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갔는지 현재는 이제 주주 상황을 보니까 내용이 없는 걸 보니 포기하고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단 신도리코와 같이 자산이 많은데 그 자산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런 주식은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의 가치를 높여서 돈을 벌고 나가는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처럼 행동주의를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산 다음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오길 바라면 돼요. 근데 뭐 그걸 예상할 순 없지만 신도리코처럼 가진 자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싸게 사면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도리코가 역시 싸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LG전자, 신도리코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것에 집중할 거고요. 미래에 대한 예측해서 투자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26개 업종에 대해서 한 종목씩 최소 사기로 했으니까 이제 2종목 소개 드렸고요. 24발 남았습니다. 계속 할 수 있겠죠? 힘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또 오늘 신도리코도 카페에 먼저 올려드렸거든요. 영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녹음하고 편집하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시차가 조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내용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내일 신도리코 주식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종목도 빠르게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